혹시 요즘 들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데도 자꾸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진 않으세요? 그런 감정 누구나 느끼지만 특히 토끼띠처럼 감각이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기운의 작은 흔들림에도 더 먼저 반응하곤 하죠. 을묘생은 그 중에서도 목의 기운이 극대화된 분들입니다. 즉 주변 변화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감정의 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2025년 6월은 이모월입니다. 하늘엔 물기운, 땅엔 불기운, 서로를 제어하려는 성질이라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기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한 줄 평으로 정리하자면 촉이 빠른 만큼 지치기도 쉬운 달입니다. 이 한 줄이 6월 토끼띠의 핵심 기운을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앞선 두 달의 기운부터 되짚어보는 게 좋겠죠. 4월은 갑진월이었고 진토는 목기운의 움직임을 서서히 묶는 흙의 기운입니다. 이 시기 토끼띠는 내면의 갈등이 커지고 감정적 피로가 누적됐을 수 있어요. 5월은 신사월로 신금의 냉정함과 사화의 급한 불이 토끼띠의 목기운과 강하게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계획은 많았지만 실행에는 제동이 걸리며 스트레스를 자주 느꼈던 달이죠. 이제 앞서 드린 따뜻한 말을 마음에 품고 본격적으로 2025년 6월의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6월은 이모월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임수, 땅의 기운은 오화, 즉 물과 불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죠. 이처럼 상극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은 감정의 균형이 흔들리기 쉽고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부딪힘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을묘생 토끼띠는 목의 기운이 극대화된 구조입니다. 을은 부드러운 초목, 묘는 봄의 기운, 즉 을묘생은 변화에 민감하고 감각이 섬세한 기운을 지녔죠. 이런 을묘생에게 이모월의 기운은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속은 불편한 달입니다. 임수는 목을 도와주지만 그 흐름이 너무 많으면 감정이 홍수처럼 넘치게 되고 오화는 목을 태우기에 예민함을 더 자극하죠. 한 예로 75년생 H씨는 평소엔 주변 분위기를 잘 맞추던 분인데 6월 들어 누군가의 농담 한마디에 혼자 마음이 상해버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상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고 왜 그런지 자신도 설명이 어려웠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을묘생이 이모월을 맞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섬세한 충돌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선 과감한 행동보다는 감정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게 이모월의 첫 전략이에요. 특히 오화의 기운은 감정의 발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불쑥 말이 튀어나오거나 괜찮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잠깐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의 파도에 조금 더 민감해진 걸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10분을 확보하세요. 음악을 틀고 눈을 감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빠르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을묘생에게 임수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불러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달엔 직관이 강해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다만 그 생각이 현실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한 번 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달은 마음을 정돈하고 행동은 유연하게, 관계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을묘생에게 가장 필요한 균형점입니다. 이제 이 이모월의 기운 속에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2025년 6월 이모월의 간지는 임수와 오화의 조합. 이 조합은 목기운의 토끼띠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긴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임수는 목을 생하지만 그 양이 지나치면 뿌리가 흔들리고 오화는 목을 태우는 기운이라 감정과 실수가 동시에 재물의 문을 흔들 수 있어요. 을묘생은 섬세한 감각과 직관을 지닌 만큼 금전 감각도 예민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 감각이 너무 과민해지거나 반대로 흐릿해질 수 있는 양극단의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달엔 불안해서 지갑을 여는 상황이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해놔야 마음이 놓여서 이런 말들이 스스로에게 자주 들리신다면 그건 기운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75년생 아이씨는 최근 친구의 권유로 재테크 교육 강의를 등록했는데 수업료가 예상보다 부담됐다고 합니다. 안 하면 뒤처질까봐라는 불안감이 먼저였다고 하셨죠. 이처럼 이번 달엔 정보 과잉과 소비 충동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구매나 투자 전에 정말 지금 해야 할까? 를 3번은 자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물운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스스로 흔드는 구조가 많습니다. 즉 복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흘려보내게 되는 형국이죠. 이럴 땐 금전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통장을 분리하거나 고정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트로 만들어두면 감정적 소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수의 물기운은 투자 관련 정보나 새로운 수입 아이디어를 물밑에서 밀어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 탐색은 좋습니다. 단 실행은 다음 달로 미루고 이달은 리서치와 정리, 자료 수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런 때 금전 감각을 북돋아줄 궁합띠는 누구일까요? 첫째, 소띠, 토의 기운으로 을목을 안정시켜 지출 충동을 눌러주는 띠입니다. 둘째, 돼지띠, 수의 기운으로 을묘생의 직관을 살려주면서도 지나치게 불안해지는 걸 막아주는 균형자. 셋째, 닭띠, 금의 기운은 목을 절제하지만 이번 달처럼 오화가 강한 시기엔 의사결정의 냉정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띠는 을묘생이 감정적 소비나 충동적 결정을 할 때 현실적인 조언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달 1975년생 토끼띠 을묘생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궁합띠는 소띠, 돼지띠, 닭띠입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이번 6월 이모월의 기운은 건강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을묘생처럼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달의 무림수가 불호화의 충돌이 속을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어요. 목은 간과 눈 그리고 신경계를 상징합니다. 임수는 간을 자극하고 오화는 심장을 뜨겁게 만들죠. 즉 간과 심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열되거나 눌릴 수 있는 달입니다. 75년생 제이씨는 최근 아무 이유 없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원인은 없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모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운의 교란입니다. 명확한 병은 없지만 몸은 분명히 불편하다는 느낌. 또한 을묘생의 체질은 예민하고 민감한 편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피로감이나 작은 통증도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죠. 이달 건강운의 주요 포인트는 첫째, 소화기계 관리입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는 6월엔 위염, 식도염, 장 트러블이 잦아질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셨다면 이번 달만큼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도 찬 성질인 수박보단 미지근한 삶은 배나 구운 사과처럼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눈과 간 기능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눈의 피로도가 쌓이고 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오후 3시 이후 눈이 뻑뻑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 눈을 자주 비비게 되신다면 지금 간이 피곤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간 해독에 도움되는 차 조합, 예를 들어 헛개나무차, 민들레차, 결명자차 같은 약간 쓴맛 나는 음료를 따뜻하게 마셔주시는 걸 권합니다. 셋째, 불면과 불안 증상입니다. 오화가 감정과 심장을 건드릴 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을묘생은 남들보다 감정을 내면에 오래 담아두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더 깊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취침 30분 전엔 불을 어둡게 하고 온찜질이나 복부 마사지로 심신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기운이 과해지는 시기일수록 내가 내 몸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운동하기보다 쉬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게 이번 달 건강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햇볕 아래에서 가벼운 산책, 그게 을묘생에겐 가장 빠른 회복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을묘생 토끼띠에게 직장과 일터의 기운은 어떤 색깔로 다가올까요? 임수와 오화의 충돌은 직업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임수는 유연한 흐름, 오화는 급하고 직선적인 에너지죠. 이 두 기운이 같은 달 안에 공존하면 일의 진행 방향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머리로는 정리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자꾸 일이 꼬이고 맡긴 일은 늘어지거나 예상 못한 변수로 멈출 수 있어요. 을묘생은 원래 기획력과 창의력에 강한 편입니다. 특히 사람의 심리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 조율자나 조언자로 많이 활약하죠. 하지만 이번 6월엔 그 섬세함이 되레 과민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말 한마디, 이메일의 뉘앙스, 상사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쿡쿡 찔릴 수 있어요. 75년생 K씨는 6월 초 회의에서 평소 활발하던 상사가 유독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진 모습을 보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상사의 개인 피로 때문이었고 K씨는 괜한 감정 소모만 했던 셈이죠. 이번 달의 직업운은 결단보다 관찰입니다. 크게 움직이기보단 흐름을 읽고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손해를 줄이고 기회를 만드는 열쇠예요. 승진이나 부서 이동 같은 변화는 7월 개미월로 넘어가며 기운이 안정될 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크게 보이려 하기보다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더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계약 진행이나 신규 사업 제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세요. 말은 매력적으로 들려도 속내는 불확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을묘생은 사람의 기대를 의식하다 보면 스스로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것 때문에 피로해지기 쉬운 성향입니다. 이럴 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기준을 되새기면서 작업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정이나 회의가 몰릴 수 있으니 수요일까지 정리를 끝내놓는 스케줄링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조금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길이니까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믿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이번 6월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의 대인관계운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모월의 임수와 오화는 토끼띠의 목기운과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며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말투와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 대인관계운을 북돋는 궁합띠는 돼지띠, 양띠, 개띠입니다. 돼지띠는 수 기운으로 토끼띠의 목을 생하여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띠는 토 기운으로 목과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띠는 화 기운으로 목을 생하여 열정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띠들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의 기복을 완화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이러한 인연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부터 내용 작성 후 끝엔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기 마련이죠. 이번 2025년 6월 이모월 1975년생 토끼띠 을묘생의 가족운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이모월은 수화의 기운이 강한 달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소통에서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달의 가족운을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을묘생의 목기운이 이모월의 화기운과 상생관계를 이루지만 과도한 화기운은 목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지나친 감정 표현이나 과도한 기대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세대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독립적인 성향과 부모로서의 보호 본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의 조절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가족운을 북돋는 궁합띠로는 돼지띠, 양띠, 개띠가 있습니다. 돼지띠는 수 기운을 지니고 있어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띠는 목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을묘생과의 상생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개띠는 토 기운을 지니고 있어 과도한 화 기운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1975년생 토끼띠 을묘생의 가족운을 북돋는 궁합띠는 돼지띠, 양띠, 개띠입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했던 흐름이 정리되고 당신에게 맞는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엔 작은 기회 하나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원하시는 길이 조금씩 열리길 바랍니다.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은 시작부터 감정의 출렁임이 심하고 속도감과 여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심을 잡아야 했던 시간입니다. 을묘생 토끼띠는 예민하고 감각이 빠른 만큼 기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지만 그만큼 쉽게 지칠 수도 있죠. 6월 이모월은 하늘의 임수, 땅의 오화라는 극단적인 대립 구조였습니다. 이 기운은 토끼띠의 목을 양쪽에서 당기는 구조로 작용했죠. 재물운은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소비도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 정리가 핵심 키워드였고요. 직업운에서는 크게 움직이기보단 기존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직장 내 감정 충돌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요구됐던 달입니다. 건강운은 특히 속과 심장, 눈이 민감해지는 시기였고 불면이나 불안감이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몸보다 기운이 먼저 지친다고 느낄 수 있었죠. 대인관계운은 말 한마디가 크고 깊게 다가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받아들인 감정이 예상 외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을 거예요. 연애운과 결혼운은 기대와 섭섭함이 엇갈리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보단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를 먼저 떠올려보는 여유가 중요한 시기였죠. 가족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거리 조절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조용히 서운함으로 바뀔 수 있었고 그럴수록 작은 대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행운은 고요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기대 없이 보낸 날 누군가의 인사 한마디, 평소 지나쳤던 장소에서 작은 기회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달의 복이었죠. 결론적으로 이번 이모월 을묘생 토끼띠에게는 조절과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감정과 현실 사이, 관계와 나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게 6월의 진짜 과제였어요. 혹시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하나쯤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살짝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소망이 말이 되고 말이 기도가 되어 조용히 기운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 소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기운에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 품고 계신 소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안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복이 되어 돌아오길, 마음이 무거운 날엔 하늘이 가볍게 감싸주길, 이번 6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